대한민국 대중가요 역사 속에서 가왕개광이라는 수식어를 가장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 있는 인물, 바로 나훈아다. 그는 트로트라는 장르를 넘어선 문화 아이콘이자 한국인의 감성을 대변한 살아있는 전설이다. 수많은 세대가 그의 노래를 들으며 웃고 울었고 세월의 파도를 지나며 그의 가사는 시대의 기록이 되었다. 그러나 지금의 나훈아가 되기까지 그의 길은 순탄치 않았다. 대중의 사랑을 받는 가수로 살아가는 길, 특히 한국 사회의 눈높이에서 슈퍼스타로 남는 일은 수많은 시련과 고통을 견뎌내야 하는 여정이었다. 나훈아는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재능과 철학, 무대 위의 예술로 극복해냈다. 유복한 성장, 그러나 쉽지 않았던 데뷔. 나훈아는 1951년생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명은 최홍기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드러냈던 그는 유복한 가정 환경 덕분에 축음기와 외국 음악을 접할 기회가 있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그의 음악 세계의 기반이 되었다. 중학교 시절 야구 선수로도 활동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예술에 대한 열정을 더욱 키웠다. 그의 데뷔는 1966년, 그러나 정확한 시기와 음반의 기록은 지금까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초기 데뷔곡이라 알려진 음표절 논란이 있었고 어린 나이에 데뷔한 그는 자신을 가볍게 보지 않게 하기 위해 나이를 올려서 프로필에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전략이었다. 고난과 상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의지. 나훈아의 삶에는 수많은 고난과 사건이 있었다. 특히 1972년 공연 도중 괴한에게 얼굴을 칼로 찔리는 테러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다. 치시 바늘이나 꿰매야 할 정도의 중상이었고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 그 사건 이후 그는 한동안 무대에 서는 것이 두려웠다고 회상한다. 하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해졌고 자신의 음악 세계를 다지는 계기로 삼았다. 이후로도 연예계 루머, 스캔들, 개인사 등으로 수없이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그는 늘 묵묵히 무대에서 진심으로 노래를 불렀다. 2008년에는 음모론과 루머로 인해 신체 훼손설이 돌자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강하게 반박했다. 당시 기자들 앞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며 보여줘야 믿겠느냐는 발언은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전무후무한 퍼포먼스였다. 그는 그 순간 가수 이상의 존재가 되었다. 무너진 자존심을 예술로 되찾은 사람. 그가 바로 나훈아였다. 천부적 재능, 예술원으로 빚어낸 명곡들. 나훈아의 가장 큰 무기는 자신만의 음악기였다. 그는 트로트 가수 중에서 가장 많은 자작곡을 보유하고 있는 작사가이자 작곡가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 울긴 왜 울어, 태수형 등은 단순한 히트곡이 아니다. 한국인의 애환과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노래들이며 시대의 이야기다. 그의 노래는 누구나 부를 수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다고 평가받는다. 독창적인 꺾기 창법, 저음의 깊이, 그리고 무대 위의 카리스마는 따라할 수 없는 그의 아이덴티티였다. 후배 가수들은 그의 창법을 모방하려 했지만 대부분 실패하거나 모창 가수로만 남았다. 나훈아는 장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트로트를 예술로 끌어올린 장본인이었다. 그는 블루스, 민요, 국악까지 접목시키며 트로트를 한국인의 영혼의 노래로 승화시켰다. 가창력, 무대 연출, 퍼포먼스, 작곡 능력까지 갖춘 아티스트로서 그는 단순한 가수라는 범주에 머무르지 않았다. 성공 그 자체가 아닌 대중과 함께한 가수의 길. 나훈아는 방송 출연을 거의 하지 않았고 신비주의 콘셉트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대중과 함께였다. 콘서트는 매진 행렬이었고 그를 보기 위해 부모님을 위해 삐캐스팅을 하는 자녀들의 이야기는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단순한 인기의 척도를 넘어서 세대 간 연결고리가 되었다. 그는 항상 나는 대중예술가다. 돈 많은 사람을 위한 가수가 아니다 라고 말하며 삼성을 비롯한 거대 기업의 개인 공연 요청도 단칼에 거절했다. 자신을 보기 위해 표를 사는 대중에게만 노래하겠다는 그의 신념은 예술가로서의 고집이자 자존심이었다. 2020년 KBS 한가위 특집 콘서트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을 위해 목숨을 건 적이 없다. 국민이 나라를 지켰다라는 발언으로 수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경각심을 안겼다. 이 한마디는 그가 얼마나 시대를 읽는 가수였는지를 보여준다. 마침표는 아름답게 고마웠습니다. 2025년 그는 2024 고마웠습니다. 전국 투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다. 마지막 공연장은 뜨거운 눈물과 박수로 가득 찼다. 팬들에게 이제 나는 떠난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서 함께 하겠다고 말하며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는 명확히 말했다. 나는 유행가 가수다. 영원히 남는 건 없다. 그저 흐르듯이 살고 싶다. 그의 말처럼 그는 거창한 기념비나 상보다 한 사람의 기억 속에 흐르는 멜로디로 남고 싶었던 사람이다. 한 시대를 노래한 가장 한국적인 목소리. 나훈아는 단순히 가요계를 빛낸 가수가 아니다. 그는 한국인의 아픔과 그리움, 사랑과 이별을 음악으로 기록한 음악 시인이다.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고
논란마저도 자신의 무기로 바꾼 그는 진정한 의미의 예술인이다. 가왕그 황이라는 칭호는 그를 우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그가 대중을 우상처럼 생각했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는 이제 무대를 떠났지만 그의 노래는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목소리가 되었다. 가황 나훈아, 7, 8세에 재혼 그녀의 정체. 알고 보니 충격적인 과거. 사랑은 나이와 조건을 묻지 않는다. 나는 지금 내 인생의 진짜 마지막 봄을 맞이했다. 나훈아, 은퇴 직전 인터뷰 중 대한민국 가요계의 전설, 트로트 황제. 나훈아가 78세의 나이에 조용히 재혼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대중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궁금증을 안겼다. 50년 넘게 이어온 대중가요의 중심에서 자신만의 길을 고집해온 가왕 나훈아의 인생 후반부에 뜻밖의 반전이 펼쳐졌다. 그의 신부는 누구이며 두 사람은 어떻게 만나 사랑을 꽃피우게 되었을까? 비밀리에 치러진 결혼식, 단 25명만 초대된 은밀한 자리. 2025년 11월 20일 서울 근교의 한 전통 한옥에서 매우 조용한 혼례식이 치러졌다. 언론도 몰랐고 팬클럽도 초대되지 않았던 그날, 단 25명의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된 이 자리는 단순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바로 나훈아의 삶의 마지막 챕터를 시작하는 선언이었다. 결혼식은 한복을 입은 나훈아와 신부가 고전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전통 혼례 의식을 따르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모든 참석자는 휴대폰을 봉인한 채 참석했다고 전해진다.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지인 중 한 명이 이 사실을 외부에 귀띔하며 대중에 알려졌다. 신부는 누구인가? 국악계 숨겨진 천재. 과거에 무슨 일이? 가장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단연 그의 신부의 정체였다. 처음에는 연하의 일반인이라는 추측이 무성했지만 밝혀진 신부는 단순한 일반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과거 국악계에서 이름을 떨친 국악 박사 출신의 엘리트 음악인이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졸업, 한양대학교 국악 박사 학위, 그리고 2010년대 중반까지는 국립국악원에서도 활동한 이력이 있으며 소리를 그림처럼 그리는 여자라는 평을 받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갑자기 음악계를 떠났고 2015년 이후 공식 활동이 끊기면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녀는 한때 어머니의 투병과 가정 해체라는 시련을 겪으며 모든 활동을 내려놓고 조용히 요양원 봉사활동과 지역 음악 교육에 몰두했다. 바로 그곳에서 은둔하던 나훈아와의 인연이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운명 같은 만남, 소리로 통하고 음악으로 사랑하다. 2023년 부산에서 열린 비공식 국악 워크숍.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이 작은 행사에 한 남자가 조용히 나타난다. 백발과 긴 코트를 휘날리며 들어선 그는 바로 나훈아였다. 세상과 점점 멀어지던 그는 마지막 앨범을 위한 전통 음악 영감을 얻기 위해 국악 현장을 찾았다고 한다. 그 자리에서 필히 독주를 하던 여인이 바로 지금의 아내였다. 나훈아는 그 자리에서 말했다고 한다. 그대의 소리는 사람의 마음을 울게 하오. 두 사람은 1년 가까이 서로의 음악을 연구하며 가까워졌고 점차 연인으로 발전했다. 공개석상은 없었지만 가까운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이에는 나이도 명성도 없었다. 단지 예술과 인생에 대한 깊은 공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결혼 후 제주에 신혼집 마련. 마지막 앨범은 부부 합작. 결혼 이후 두 사람은 제주 남쪽 해안가의 전통 가옥을 개조해 신혼집을 마련했다. 나훈아는 한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사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다. 이제 나는 무대가 아닌 삶 속에서 진짜 노래를 부르고 싶다. 특히 놀라운 것은 2025년 말 발매 예정인 나훈아의 마지막 앨범 가왕계 황, 종종의 신부가 작곡한 곡이 2곡 이상 수록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그중 한 곡은 소리의 이름으로 라는 곡으로 트로트와 국악의 절묘한 융합으로 평가받고 있다. 나훈아의 선택, 대중은 어떻게 받아들이나? 나훈아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 사이에서는 놀라움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네요. 이런 분이 진짜 어른입니다. 사랑도 음악처럼 멋지게 하시네요. 70년대를 함께한 어르신 팬들도 기뻐하고 있어요. 저희 부모님도 눈물 나셨대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산 분쟁 가능성, 아들, 딸과의 관계,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다는 반응도 있다. 이에 대해 나훈아는 단호하게 밝혔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음악만 남겼다. 더는 나훈아를 바라보지 마시오. 이제는 내 노래만 들어주시오. 진짜 마지막 무대. 그리고 고별사. 2025년 1월 12일 나훈아는 서울 KSPO돔에서 자신의 마지막 콘서트를 끝으로 완전한 은퇴를 선언했다. 그리고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이랬다. 사랑도, 노래도, 인생도 결국 한 곡의 유행가일 뿐 당신들과 함께한 이 무대, 그 자체가 내 삶의 명곡이었다. 가왕의 사랑은 유행가보다 더 깊었다.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누구보다 외로웠던 사내.
그가 이제 한 사람의 곁에서 노래가 아닌 인생을 부르며 살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안다. 그가 남긴 노래들은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을 한국인의 마음 그 자체라는 것을. 테스 형, 세상은 여전히 힘들지만 그래도 사랑은 하게 되더라. 나훈아, 2025년 은퇴 공연 중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그가 걸어온 따뜻한 길. 대한민국 트로트의 살아있는 전설 나훈아. 그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가황계 황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와 기록적인 히트곡의 이면에는 조용히 선행을 실천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중과 사회를 향해 다가간 나훈아의 인간적인 모습이 존재한다. 1. 어려울 때 나누는 조용한 기부. 2020년 대한민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큰 위기를 겪었다. 특히 그의 고향 대구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중 하나였다. 그런 가운데 나훈아는 어떠한 보도자료나 인터뷰 없이 3억 원을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많은 이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고향이 힘들어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어떤 정치적 입장이나 언론 플레이 없이 가수 이전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묵묵히 해낸 것이다. 2. 유행가로 전하는 위로와 희망. 그의 노래는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시대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홍시, 잡초, 영영, 사내 등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국민 애창곡이 되었다. 특히 2020년 KBS 추석 특집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공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이 나라는 국민이 지킨 겁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지킨 적은 없었습니다. 이 발언은 당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시원한 위로와 용기를 안겨주었다. 그의 노래 한 곡, 한마디가 국민에게 버틸 힘이 된 것이다. 그래, 후배들을 위한 배려와 음악적 유산. 많은 후배 가수들이 나훈아를 가수들의 가수라고 말한다. 그는 후배들에게 곡을 잘 주지 않기로 유명하지만 그만큼 음악에 대해 진심이고 책임감이 강하다는 뜻이다. 대표적인 예로 가수 강진에게 땡벌을 무상으로 주고 직접 가이드 녹음까지 해주며 격려한 일화는 팬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강진이 나훈아의 보컬 스타일을 따라하지 않도록 일부러 단 한 번만 노래를 들려주고 녹음 파일을 지워버렸다는 배려심은 그의 섬세한 인품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다. 대중과의 약속을 지키는 예술가. 수십 년간 신비주의를 고수하며 방송 출연을 삼갔던 나훈아. 그는 2020년 오랜 침묵을 깨고 국민을 위해 무대를 열며 말했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 민족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왔습니다. 이 공연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켰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악을 통해 위로받고 눈물을 흘렸다. 파잉! 소리로 이어지는 국경 없는 감동. 그의 노래는 한국을 넘어 북한, 일본, 미주 교포사회, 동남아까지 퍼지며 세대를 아우르는 감동을 전하고 있다. 특히 실향민과 탈북민들에게 그의 대동강 편지, 평양 아줌마, 고향으로 가는 배는 단순한 노래를 넘어 마음의 고향이자 눈물의 기억이 되었다. 실제로 북한 청소년들이 몰래 그의 노래 사내를 듣다 체포된 사건도 있을 정도로 그의 음악은 통일과 인류애를 노래하는 소통의 언어가 되었다. 나훈아는 말한다. 나는 유행가 가수다. 사람들의 삶을 흘러가는 노래로 담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본 나훈아는 단순한 가수가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노래한 사람이다. 그는 기부보다 더 큰 위로를, 명예보다 더 깊은 진정성을 선택해 온 사람이다. 조용히 베풀고 진심으로 노래하며 끝까지 품격을 지킨 가수. 우리는 나훈아라는 이름 앞에 존경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 결코 과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이쯤에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가장 빠르게 새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